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한국어를 포함한 소수계 언어를 필기 시험에서 제외하려다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역풍에 휩싸이자 이를 다시 철회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몬태나 등 일부 주에서 실업수당 지급을 다음 달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지급이 구인난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베벌리힐스와 LA 일대에서 복면을 쓰고 30여 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한국어를 포함한 일부 소수계 언어 운전면허 필기 시험 중단을 추진했다가 10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경고하자 DMV 측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총 32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 차량 등록국 DMV는 내부 메모를 통해 예산 문제로 추정되는 이유로 7개 언어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25개 언어를 제외하기로 한 건데 이 중 한국어도 포함됐습니다. We have fought strong to get these languages included in the DMV. We are not going to roll them back over a memo. It makes no sense. 하지만 한국어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같은 언어 서비스 폐지 조치가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메모가 공개된 후 한인 사회에선 엄연한 차별이라며 철회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 언어까지 뺀다는 거는 진짜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discrimination이고. LA 한인회는 여러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이번 DMV의 방침에 대해 항의 편지를 썼고 가주 상하원 의원들도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주 상원의 유일한 한인 데이브민 의원은 이번 방침이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Urge the DMV to abandon this course of action. And if they do not, then we will be prepared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including oversight hearings in the state Senate. And in the worst case, if we have to do this, we'll propose legislation. 논란이 확산되자 DMV 측은 메모 발송 10일 만에 결국 검토안을 철회했습니다. 주 상하의원 측에서 주지사실과 협의한 끝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철회 명령을 내렸고 DMV가 뜻을 굽힌 겁니다. DMV 측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32개 언어의 시험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경제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 당국이 실업수당을 다음 달까지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실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최근 고용주들은 인력 수급에 애를 태우면서 비즈니스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동안 운영이 제한돼 왔던 호텔과 식당 등이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을 제때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구인난의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We only had 3 people respond to our ads and none of them showed up. We're supposed to go hire people to retain them, but at the same time you're paying unemployment.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몬태나주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9월까지 제공될 예정이었던 실업수당 지급을 다음 달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 패키지에 따라 일주일마다 $300씩 지급되고 있는 추가 실업수당이 실직자들의 구직 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렉 엠포트 몬태나 주지사는 실업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일자리로 복귀하는 주민들에게 $1,200 복직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Speaking with small business owners,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filling these open positions. So we've allocated a portion, about $15 million of this $2.7 billion, specifically to help people get back to work. 일각에선 실업수당 폐지 조치가 성급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우려는 여전하고 아직 학교 수업이 전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직이 어려운 실직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Still, the fact that our schools are far from completely open, the virus is still upon the land. There's still hotspots out there, and we've yet to stand up the kind of childcare sector. Yelling at people to put on their masks is not what I want to do every day. 연방준비제도는 구인난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노동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실업수당 폐지에 동참하는 주 정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한인 교회 앞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는 길에 과속으로 달리던 뺑소니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경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주차장에서 혼다 어코드를 몰고 나오던 권용환 씨가 과속으로 달리던 쉐보레 카마로 차량과 충돌했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카마로 차량이 프리웨이에서 내려 시속 82마일의 과속으로 운전하다 권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용의자는 32살의 레사운 스미스로 확인됐으며 도주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차량의 운전자라고 자백하면서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LA 일대에서 복면을 쓰고 30여 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베버리힐스 경찰은 지난 2일 차량 검문을 실시하던 중 한 차량에서 복면을 포함해 연쇄 절도 사건과 연관된 물건이 발견돼 용의자 로킨 프로웰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역시 도난 신고된 것이며 용의자는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 발생한 평면 TV 절도 사건과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잉글우드에 있는 용의자 집에서 도난 물품들이 발견됐다며 LA 지역에서 벌어진 7건의 절도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현재 용의자를 2건의 강도, 2건의 대형 절도, 1건의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안 남성이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한 남성이 가게로 들어와 상품을 보기 위해 포장을 뜯어달라고 정우 루시에게 부탁했고 이를 거절하자 루시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용의자는 가게를 떠나기 전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시는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어 14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가게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를 찾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보건당국은 메사 카운티에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최소 5명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여성으로 각자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3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사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재 카운티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주민 36%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변이 B1 617은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2개가 있어 흔히 이중 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CNN은 미국이 올 여름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망설임과 변종 때문에 올겨울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년 캘리포니아 주 내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지난해 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주의 인구가 18만 2천여 명 감소해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전체 인구 수는 3,950만여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국은 출산율 저하와 이민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을 연간 인구 감소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가운데 LA와 샌디에고,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그리고 애나하임 등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에코파크 공원에서 무려 수십 톤의 쓰레기들이 수거됐습니다. LA시 위생국은 지난달 노숙자 텐트 철거와 보수공사 작업을 위해 폐쇄한 에코파크에서 723파운드의 배설물과 30파운드의 주사바늘, 그리고 300파운드의 유해 폐기물을 포함해 무려 37.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외에도 $60만 규모의 보수공사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달 내로 공원을 재개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시 당국이 폐쇄를 결정하고 공원 내에 설치돼 있던 노숙자 텐트를 모두 철거하기로 하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8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꽃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팬데믹 여파로 꽃 가격 역시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꽃 시장인 LA 플라워 디스트릭트의 꽃 도매 업체들은 마더스데이를 맞아 꽃 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량이 부족해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25%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화훼 농가들이 꽃 생산량을 대폭 줄였고 인력 부족과 항만 문제 등으로 꽃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위해 꽃을 선물하는 고객이 늘면서 꽃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수입하는 꽃병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면제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복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또 만든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제 백신을 만들기까진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백신 복제의 성공은 백신 제조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조법을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명시된 제조법은 물론 제조 과정의 구체적인 노하우까지 공개돼야 복제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 끝에 백신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들이 개발 노하우를 전부 공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mRNA 백신 제조법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반발이 큽니다. 공개하더라도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제 백신이 나오려면 똑같은 생산 설비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 몇 곳에서 mRNA 중간 원료를 생산할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백신 완제품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백신 원료 확보도 문제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들어가는 원재료만 280여 개로 10여 개국 80여 개 회사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공급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걸 갖췄더라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소위 전문가가 와서 과정을 일일이 다 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지적재산권 공개 논의가 세계 의약품 생산 2위인 우리나라에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제 백신의 생산보다는 독자적인 백신 개발에 방점을 찍고 지적재산권 공개 논의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라인펀드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특혜다 아니다를 두고 설전이 오간 가운데 김 후보자는 사위가 펀드에 가입한 것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라인펀드 특혜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환매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는 등 조건이 유리했던 라임의 특정 사모펀드 테티스 11호에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부부가 계약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추궁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자신은 몰랐고 또 무관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씨는 테티스 11호는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지적했고, 일반 가입자들이 90% 손해를 받고 그리고 이른바 테티스 11호 펀드의 구성원들이 20% 손해를 봤다라면 이것도 역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라임 펀드 피해자 대표는 일반인은 알 수 없었던 펀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들 중에 저 조건 중에 일부라도 제안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하지만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측에선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적도 없는 데다 이 펀드도 결국 손해를 봤기 때문에 특혜로 보는 건 무리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하던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선 과도한 추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래 내역 다 가져와 보십시오. 의원님이 지금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그 여동생이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60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과기, 해수, 국토 등 3명의 장관 후보자를 두고선 본격적인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내부적으로는 낙마까지 할 흠결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지만 강행 처리 시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마감 시한인 10일까지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걸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김우남 마사 회장을 청와대가 감찰한 결과 추가 폭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자신의 옛 보좌관을 채용하려다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 따돌아버려서.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지금? 응? 너 처음엔 뭐라 그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김 회장은 해당 직원뿐 아니라 채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넘기고 규정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직했습니다.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재직했는데 과거 전 비서관이 창업한 회사가 이 기간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권한 내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전 비서관이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상 아나운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오토바이 타고 쓰레기 툭. 오토바이를 타고 쓰레기를 뭔가 무단 투기한 느낌인데 어디에서 벌어진 건가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무려 1년 동안이나 길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려온 식당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아, 1년 동안이요? 예. 이게 어떻게 단속이 안 된 건가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쓰레기 투기 장소를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구청 직원들이 한 달가량 끈질긴 추적한 끝에 잡았습니다. 부산시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무언가 담긴 비닐봉지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인데요. 1년간 음식 쓰레기를 길가에 버린 얌체 식당 업주입니다. 이 업주는 밤 늦은 시각에 퇴근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에 음식물 쓰레기 10에서 20리터가량을 담은 비닐봉지를 싣고 가다 발로 툭 차버리는 수법으로 도로에 버렸다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도로 청소를 맡은 환경관리원도 골머리에 앓았다죠. 당시 구청 측은 무단 투기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흐려 번호판을 읽을 수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단속반은 매일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 음식물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 식당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CCTV에서 나타난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영 중인 식당을 찾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단속반은 결국 지난달 14일 밤 문제의 식당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이날도 쓰레기 투기 중인 업주를 현장에서 잡았는데요. 해당 구청은 식당 업주에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혐의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물을 뒤지기도 하고 잠복도 하고 뭔가 형사작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청 단속반이요. 단체 채팅까지 만들어서 급시에 이렇게 잡아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컵떡볶이 사준 게 무개념? 저한테 사주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왜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떡볶이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떡볶이는 못 참죠. 근데 최근 한 학부모가 자녀의 친구에게 길거리 음식을 사줬다가 도리어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떡볶이 사주고 무개념 됐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는 자녀가 친구와 분식집을 가고 싶다고 말해 함께 데려갔다는데요. 그런데 자녀와 함께 하교하는 같은 반 친구에게 컵떡볶이를 사줬다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항의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친구 엄마는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을 먹인 적이 없이 키웠다. 요즘 같은 시기에 위험하게 음식을 사줬느냐 부모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자신을 타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아이에게 컵떡볶이를 먹어봤냐고 물어봤고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여러 번 먹어봤다고 답해 잘 먹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좋은 마음으로 사줬는데 상식도 없는 무개념인 사람이 됐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자, 이 게시글의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네. 또 세상이 참 각박하다 이렇게까지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모차 끌던 아시아계 아빠 봉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소식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폭행을 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정말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시아계 남성이 또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모차에는 1살 난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갑자기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빠를 미쳐 넘어뜨리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슈퍼마켓의 폐쇄회로에 찍힌 영상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브루스라고 밝힌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은 유모차를 밀며 길을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얼굴을 세게 가격당해 길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머리와 등을 약 13대나 난타당했다는데요. 영상에는 폭행을 당한 사이 갑자기 움직이는 유모차를 붙잡는 그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는 당시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 결과 한 달 전에도 절도 혐의로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가 폭행 과정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아닌 묻지마 폭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자, 아빠가 아픈 몸을 이끌고도 계속 유모차에 다가가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아기도 아빠도 좀 다친 곳은 없습니까? 네, 다행히도 아빠도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아이도 무사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염수 괜찮다고 마셔봐.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하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욱더 민감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안전하다고 주장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어제 SNS에 올린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물잔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위에는 당신이 먼저 마셔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서 교수는 아소 부총리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먼저 마실 용기도 없으면서 이런 망언을 하는 건 세계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일침을 가한 건데요. 서 교수는 해당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리는 영상도 제작해 세계 누리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